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5년 4월 21일이고 예,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외 어떤 정치, 외교적 또 군사적 현안들, 제 눈에 띈 것들입니다. 자, 그 사실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맥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런 기사가 눈에 띄거든요. 저한테는 이시바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한다. 자, 이런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어떻게 오늘은 뭐라고 할까? 약간은 연선 문제 풀이하듯이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한 시선 중에 제가 선호하는 시선을 한두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안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 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거든요. 신호도 있고.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따름이죠.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소개드리는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그것도 또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시바가 지금 뭐랄까 지지율이 최악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윤석열과 비슷합니다. 10% 후반대입니다. 자, 아베 때가 아니죠. 기시다가 마지막에 그 정도 됐었어요. 그게 몇 개월 만에 내려온 것이고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에 뭔가를 간다 이러는 것은 그들이 뭔가 궁지에 몰려있고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일본이 기시다가 노력해왔던 많은 부분들,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한국을 자기 하위 구조로 넣고자 하는, 그리고 한반도에서 영구 분단으로 가는,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계속 불지르는, 대만에 계속 기웃거리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많이 와해가 됐거든요. 그 와중에 일본 경제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시다에서 이시바로 넘어갔는데 이시바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자, 이래서 그런 것의 신호다라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막판 뒤집기 식으로 미친 짓 같은 걸 하나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래서 트럼프한테 여론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여론은 트럼프 편보다는 트럼프의 반대편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자, 미국을 발라내고 미국 가운데서도 트럼프를 발라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거기 올라타 있어요. 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국민들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접수해야 될지. 자, 이런 건데, 그래서 유럽 쪽에서 나토의 최근에 수뇌부가 일본을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중국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이런 전제로. 자, 그래서 양쪽 다 똑같은 이유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유럽의 수뇌부와 이시바가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모략을 짤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촉발되면 확 달려들 것입니다. 대만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대만 내부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상관이 좀 있겠죠. 자, 이 모닝 컨설트 4월 10일 날 결과예요. 이게 이제 4월 초에 면접 조사한 거를, 여론조사한 거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견고합니다. 제일 사실과 가까워요. 예. 제가 빨간색으로 쳤죠. 이시바 19%입니다. 예. 자, 예전에 자민당의 지배 체제가 확실하던 시절에, 아베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던 시절에, 수상이 교체되는 지지율이 30% 중반대였습니다. 그러면 바꿨어요. 근데 기시다도 10%대로까지 내려갔었고 이시바도 지금 19%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일본 정치의 불안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겹쳐지면서 국민들까지 이반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이것은 내각제의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 우리도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자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선호하고 국민들은 반대하는 내각제. 자기들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 힘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에. 자, 여기 보면 윤석열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17%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꼴찌입니다. 3년 내내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를 하다가 파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내란 시도를 했다는 것은 발끈했다. 이제 여러분도 시선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좀 생겼잖아요. 벌써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지율이 계속 전 세계 22개국 중에 꼴찌 앞잡이였는데, 첫 취임 한 2개월 이후부터는 바로 20% 초반, 대부분은 10%대에서 보냈는데, 그가 내란의 비상계엄의 이유로 든 것 지금도 정당하다고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전국이.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데 이 통계조사를 지지율 조사를 보면 뭐냐면은 나는 국민이 싫어서 국민의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했지만 날 선택한 국민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 그 화가 났다. 나 계속 대통령 하고 싶은데 영향력을 가지고 말을 안 듣네. 이렇게밖에 말한 것밖에 안 돼요. 비상계엄을 한 게. 그렇죠? 이제 돌아보면은. 또 이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의견을 내주고 그 의견을 낸다는 게 뭐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이야기를 할 때 우연한 기회에 스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 그게 세상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MBC 보도에서 계속 주로 MBC를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퇴진하라.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저 위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뽀뽀하는 장면은 대단합니다. 예, 저 사진 어디서 구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왕 노릇을 그만해라. 트럼프 독재 등 돌리는 독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우리도 지금 이제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재량권이라는 것이 어디인지 그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국민들 전체가 생각하게 됐어요. 정치적 소양이 많이 높아지는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일 높았는데 더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독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냐? 저는 트럼프가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거는 미국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미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이건 재량권의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미국 사람이 진짜 그림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자, 푸틴하고 뽀뽀를 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을 마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전쟁을 계속 가야 되나? 그게 바이든 시기였잖아요. 바이든 시즌은 벌써 다 까먹은 겁니까? 예, 미국이 망가지고 있죠. 가장 핵심은 국민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법적으로 물러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그의 지지율이 싫다는 사람보다 높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언론 같은 데서 실어 나르는 것은 뭐냐. 전 세계의 언론이 대부분이 주류 언론이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 뭐 폭스뉴스나 이런 거 빼고는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전 세계 기득권 지난 수십 년간을 냉전 체제에서 주물러 왔던 그들이 빨대를 꽂아왔던 그들이 빨대가 부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총대를 맨 게 크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밥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으면서 그걸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MBC는
윤석열의 지지층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이런 것을 골라서 싣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관계는 좀 다릅니다. 거품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나오는데 트럼프가 파월을 흔든다. 달러 가치 선물 하락.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달러 가치와 선물 하락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금값은 지금 언급을 안 하잖아요. 금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하고 지금 암호화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금값, 암호화폐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격을 미국이 컨트롤해 왔거든요. 거래량 몇 개 조정하면 금방 컨트롤 됩니다. 금값 같은 거는. 시장이 또 미국에 있고 국제시장이. 그런데 고삐가 풀렸다.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되고 현재 상황은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의 세력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에요. 예. 자, 여기서 미국이 버텨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 말은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마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중국이 올라오는 걸 막아야 될 거예요. 미국은 아직 여러 군데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외 시장이 빨리 커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어떤 표준을 제시해서 좀 더 방향을 흔들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 뭐 비핵화라든지 세계 평화 이런 걸 밀어붙일 때 경제력이 따라올 수 있는 전진 기제가 필요해요. 미국 내에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를 이끈다? 그러면 몇 년 못 가서 중국한테 따라잡히니까요. 그래서 나의 절친인데 중국보다 더 싸게, 더 잘 미국의 리더십을 지켜줄 수 있는, 또는 기술적 리더십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는, 큰 폭에서 내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필요하다. 그게 한반도다, 북한이다, 종전선언이다. 그래서 푸틴이 그 그림까지 같이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작년에 체결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은 더더욱 압박을 받았다. 여러분 뒤에 쭉 가서 보시면은 그걸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압박이 어떤 것인지. 예. 자, 아까 보여드렸던 모닝 컨설트의 상위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뭐 모디가 73%고 여기에 아마 푸틴이 들어간다면 푸틴이 1등일 것입니다.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고 있으니까요. 예. 자, 도널드 트럼프 제가 빨간색 표시했죠.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48%고 싫다는 비율이 46%예요. 이 정도 갖고는 못 흔들어요. 예. 자, 이거는 언론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만큼 거론할 정도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윤석열처럼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자, 과거의 사례를 볼까요? 자, 이것은 바이든이 초기에 되게 말랑말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엄청 올랐죠. 이때부터 미국에 이제 급격한 쇠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랑말랑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36%까지 떨어졌어요. 이래서 오바마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 정도 되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또 이 묘하게 이 36%가 일본의 수상이 바뀌는 지지율이기도 해요. 자, 미국 물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자, 이 밑에 이 말은 뭐야?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니 뭐니 핑계를 갖다 대지면 아니에요. 더 이상 시장이 커질 데가 없고 돈은 더 많이 찍어냈어요. 미국 사람들은 빚을 가지고 세계 싼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다가 야금야금 중국이 다 뺏어갔던 거잖아요. 자,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바이든이 받았기 때문에 강공책으로 전환을 한다고 선택을 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랑 그 밑에 있는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의 전략이 일치했을 뿐이에요.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미끼로 해서 러시아와 푸틴을 때려잡을 수 있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1대1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을 쫓아내고 나를 추종하는 대통령을 앉힌 다음에 그게 계획이에요. 핵심적으로.
힘으로써 패권 경쟁을 이기겠다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푸틴은 못 이겼죠. 그러니까 미국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그걸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전쟁을 한 당사자인 푸틴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우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까지 만약 동감을 하신다면은 지금 트럼프가 서 있는 토대를 상당 부분 푸틴이 만들어주고 있고, 푸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게 틀린 말이 또 없다. 예, 푸틴의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다. 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조속히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조속히에 대한 인상을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됐을 때 윤석열과 윤석열 주위에 한덕수를 포함한 세력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힘들어진다. 뒤에. 예, 여러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몇 개의 신호가 띄었습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거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럼 윤석열이 아집을 가지고 정신병적 수준으로 믿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성조기하고 이렇게 같이 흔드는 그 세력들,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영상에서 끝물이라고 표현했어. 한국 근현대사가 막 뒤틀린 부분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거기서 변신을 하면서 계속 기득권 자리를 형성해 왔던 거, 거기에는 친일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 친일파가 청소가 안 됐고 우리 해방이 되면서 미국의 선택으로 인해서 반공으로 올라탔고 급진적 경제 개발에 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여기저기 또아리를 틀었었어요. 그들이 잘못하면 밀려날 수 있겠다. 가장 큰 것은 북한과의 개선이에요. 관계 개선.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은 그들이 그다음 밀려날 차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세력이 다 모여서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에 있는 그들입니다. 바로 정부의 요직에 있는 그들. 우리 주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자, 이 정도면 트럼프에 대한 입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바이든 그때 지지율 보십시오. 63%로 시작해서 이 기사가 나올 때쯤에 40%였었어요.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트럼프는 아직 이 정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따름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저항을 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대형 언론사들은 이것을 저항하는 것이고, 그 저항에 관련된 왜곡에 관련된 트럼프 비난에 관련된 기사들을 도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실어 나르는 거죠. 그게 큰 힘이죠. 근데 사실은 큰 관점에서 보면은 내분이에요. 미국의 정치적 파워하고 세계의 언론 파워가 지금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위험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누르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나서서 새로운 희망을 준다. 돈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국민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정치적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 전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욱. 예. 자, 제가 또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며칠 4월 18일 날 밤에 야간 사격 훈련을 했어요. 3군단 강원도에서 이게 나오죠.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도발적이다, 위험한 신호가 있다고 보거든요. NNL 인근에서 K9 처음 600발을 쏘았다는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NLL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어요. 이건 북한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지난 몇 개월간, 지난 1년여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도했던 세력은 지금의 정부고 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버젓이 내는 거예요. 아직도 퉁치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힘이에요. 아니, 군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면 되는 거고 다른 방식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지난번 서해에서 동해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삼군단에서 NL 인근에 야간 해상 훈련을 했다. 거기에 군단 내에 포병 여단을 활용해서 이러면 많이 쏜 거예요. 600발을 쐈으니까 자극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강력한 게임이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이것이 뭐 연결되느냐면은 4월 18일 날 밤에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제 그 KA-1 경공격기 해프닝 아시죠? 기총 포드하고 실탄 500발하고 뭐 빈 연료 탱크를 밤에 떨어뜨렸다. 야간 훈련하다가 버튼 잘못 눌러서 다 아실 겁니다. 그게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날이고. 이게 뭐냐? 상당히 자극적인 훈련을 했을 수 있다. 규모가 크게. 강원도 동부전선 전체에서 뭔가 시끄러웠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비행기가 그 붉은 데를 떨어뜨리는 것은 영월로 지금 제가 대충 계획이 되거든요. 동부전선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건 도발이라고 충분히 북한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것도 며칠 전에 났었죠. 군 인사를 지금 했다. 장군 인사를. 알박기 하는 거 똑같이 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려다가 물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선거 전이니까. 이것은 지금의 조직한테다가 우리는 선거 중립을 해서 다음 대통령이 잘 등장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기존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정부다. 너희들 정신 차려. 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공무원들한테 법을 따르라, 헌법을 따르라라고, 국민을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같이 죽는 것이다. 이런 급박을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윤석열의 다른 정치적 행보도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 이광희 의원, 그 HID 요원, 블랙 요원, 지금 계속 적절한 팀을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제보를 통해서. 이거는 다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선거를 공정하게 자신들이 잘못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 밑에 수하로 있었으니까 자기도 잘못한 건 맞아요. 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파면이라고. 반성하면서 조신한 행동을 하면서 냉정을 되찾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선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국힘당 간판 떨어지는 소리, 경선 한창인데 찬물 쫙. 이게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통화 내용을 한번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관저를 비우면서 정광훈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나와요. 그 정광훈이 무슨 내용인지 밝히지 않겠다. 대충 감이 잡히죠. 자, 그다음 윤석열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은 변호인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기자들한테 윤석열을 위한 당을 만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당 간판 떨어지는 소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몇 시간 있다 취소했죠. 창당 기자회견 한다고 하다가. 자, 이것은 윤석열이 시킨 대로 했다고 자기들이 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정광훈과 젊은 일베류의 사람들이 팀을 이끌어서 국민의힘을 한테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해를 끼치는 게 맞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8명의 후보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뭐 시원찮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권성동 하고 권영세 이쪽이 윤석열의 요구 조건을 일부 따라주는 신용을 했지만 선거판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윤석열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너는 나의 영향권 내에 있어야만 해. 나를 살리는데 몰입해야 돼.
나 아직 계획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정광훈이나 저 변호사들을 이용해서 그 정도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지지율이, 왜냐면은 지금 정광훈이나 저 변호사, 정광훈도 지금 보니까 대선 출마 선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덕수로 가는 이제 길목이죠. 한덕수한테 양보하겠죠. 내가 너희들보다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어. 그 보잘것없는 지지율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당을 만들면 내 지지율은 더 빠질걸? 본때를 보여준 것입니다. 급박을 한 것입니다. 나한테 따라와. 그냥 당이 있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따라와. 그래서 한덕수 출마 선언을 하면은 내 밑으로 다시 들어와. 내 소나기 못 벗어나. 난 너 죽일 수 있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참호권 입장이 있어. 공당이 수십 년간 박정희 때부터 그 대를 이어온 당이 이렇게 지금 헛개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뭡니까? 자당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주의하고 이해 타선만 가지고 그 정치를 장난으로 하려고 한 거죠. 얼굴 마담으로. 근데 이번에 얼굴 마담이 아니라 이거는 폭력배가 들어온 거거든요. 뽀개버리겠다잖아요. 윤석열이 옛날에 공개된 그 녹취록에 보면은 내 당을 국민의힘 뽀개버린다 이런 말 하면서 입당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쪽에 당을 만들고 후보 단일을 한다. 한덕수가 올라탄다.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높게 나올걸요 아마. 예, 그렇게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찌질이고 찐따입니다. 이게 그가 정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 전체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봤거든. 이제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는데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그렇지만 나는 지금 결사대가 필요하다. 그 결사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정도는 밀어버릴 수 있어. 이거예요. 틀린 말 아니라고요. 여기다가 현재 정부가 오늘 말씀드린 행태들 거기에 올라탄다. 그들은 집권 세력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를 버릴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린다? 절대 윤석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런다고 해서 선거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을 죽일 수 있어요. 예, 국민의힘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은 이철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금 경북도지사죠. 나와서 오른쪽에 제목이 이런 기사였어요. 뭐 위에 거 관세 이야기는 빼고 경주에서 APEC 회의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에 있어요. 이것은 다음 대통령이 주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묘한 게 좀 있죠. 자, 경주는 경북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미팅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여러 후보들하고 사이에서 정견 발표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한 답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번 하노이에서 크게 결판을 낼 뻔했는데 못됐다. 그걸 다시 할 수 있게. 우리가 주선을 해서 할 수 있게 하자. 자, 이철호가 한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 하겠다는 것인데 차기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지난번에 인천시의 유정복도 지금 나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인천시가 먹고 살 방법은 남북 통일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지금 이철호나 이들이 유정복이나 이들이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안목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한동훈은 이 정도급이 안 돼요. 예, 생각이 그냥 금사예요 거기는. 예, 잔머리가 많은 금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처지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이나 이전에 이거 뭐 북미 종전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만 안 했을 따름이지. 그래서 다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자, 하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 이게 달려있다.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걸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자, 제가 또 하나 최근에 관찰을 한 부분은 이때 세 개 정도의 동영상이 보이는데 이게 다 뭐냐면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갔다. 북한에서 지금 무슨 평양 마라톤 대회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마라톤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새 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냥 선수를 가장해서 참석한 거예요. 블로그가 간 거예요. 유튜버가. 왜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 궁금해하잖아요. 볼까요? 일주일 10일 정도인데 조회수가 50에서 지금 200만까지 나왔어요. 굉장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쭉 봤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건 그렇고, 위에 평양 순안공항에 예전에 제가 봤을 때하고 로고가 평양이라는 글자가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는 폰트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들이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 오래간만에 갔다. 어떨 때는 5년 만에 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국경을 좀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지금 몇 년 만인가 금수산 궁전에 가서 뭐 성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김정일과 일성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큰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내란을 벌였던 윤석열 세력이 지금 일단 진압이 됐거든요. 법적으로는 다시 되치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열린다 뭔가가. 자, 그런 거하고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일부러 그냥 공개한 거거든요. 북한 이렇게 산다. 세상에 노출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 감히 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휴전선에서 만났을 때,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남북이 가장 빠르게 미국의 생산 기지화된다. 남한의 도움을 입어서. 예,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걸림돌이 있거나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지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쪽은 김정은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서 뭔가 김정은 쪽에 양보를 위한 그런 합의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다 나를 만나고 싶을 것이다. 자, 분위기만 보고 주위에 분위기만 무르익어서 불만 당기면 바로 붙는다. 미국한테도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미국 시간 많이 없다는 느낌을 이제는 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확 불을 당기려면은 김정은이 손을 놓아야, 모든 걸 놓아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문재인, 김정은 대화의 핵심 내용이 뭐였는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중 핵심은 무슨 김정은의 결단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요거는 요 중에 하나가 여권에다가 북한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은 겁니다. 저는 북한 비자를 처음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 비자, 한국 뭐 비자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여기 써 있는 용어들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 12월에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때 아마 내란 비상계엄하고 탄핵안이 통과됐거나 뭐 요런 때예요. 요 12월 14일인가 그래 영상인데, 여기 보면 제목 뽑은 건 보세요. 인도가 4년 만에 평양의 대사관을 다시 열어. 이 내용에 보면 인도가 평양의 대사관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외교 관계가 있었는데 대사관에 직원이 없었어요. 그걸 다시 활성화시킨다.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왜? 영국과 독일이 똑같이 그들의 평양 주재 대사관들을 활성화시키는 걸 받고, 왜 그럴까를 인도가 이해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뭔가 큰 게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간파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간파되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래갖고 몇 달 지나면 트럼프 당선 취임하고 이러면 바로 북한하고 간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분명히 뒤에 있었다. 그래서 한덕수하고 내각이 다 떠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때렸다. 다시 그 한덕수를 불러다가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이게 희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현재 움직임, 북한이 지금 국경을 열어서 외국인들한테 살살 노출시키기 시작하는 부분, 아까 이철호의 발언, 유정복이 인천시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용, 정권이 윤석열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전제로 한 인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청라지구, 강화도랑 다리 연결하는 것 기타 등등입니다. 인천이 복받게 돼 있어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국내외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작년 초중반부터 북한의 탈북 단체를 이용해서 강화도에서 삐라 보내기 시작한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다음 군사적 긴장 고조했죠. 예, 북한의 포격을 하려고 했죠. NLL에서 위협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동해안 NLL에서 며칠 전에 또 위협을 했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것은 뭐냐? 그에 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대치 국면을 만들어서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트럼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 북한하고 종전선언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데 그걸 막아선 거예요. 자,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담대한 구상은 했으나 두 번 다시는 안 당한다. 담대한 구상 두 번 다시 언론에서 언급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자, 그래서 그게 큰 이유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도 되고 계속 안 좋게 풀린 거죠, 작년이. 계속 안 좋게. 예. 원래 작전대로 하려면은 옛날 박근혜가 그랬듯이 북한과의 우발적인 것을 가장한 교전이 발생하고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해서 북한을 두드려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시킨다. 그들도 알아요.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근데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게 박근혜 옆에 최순실의 방식이었고. 절대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죠. 동족 산잔에 수백 명이 죽어나갈 이때까지 싸워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으면 러시아 군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세계 전쟁이 되는 건데 한반도에서. 그래서 푸틴이 그걸 보고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저항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바로 빼버렸잖아요. 바이든이. 아니야, 기존의 방식대로 해.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일 방위 조약. 원래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감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한덕수를 말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아니면은 김건희가 점괘를 가져왔던지 간에 그 미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발언들 쭉, 그리고 파면된 이후 또 어느 구속이란다 구금되어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그가 그런 성향의 소유자임을 아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상계엄의 밤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